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금융 자본을 지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세계 금융산업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금융 투자 회사들의 사실상 소유주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는데 기독교와 종교적 문제로 늘 불안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은 중세 시대부터 고리대금업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기독교에서는 돈을 거래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은 종교적 문제로 유대인들만이 전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회적 환경이 근대를 넘어서 현대에까지 유대인들의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갖추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부를 그토록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잘 지키고 늘려왔는지 여러분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로 그 원인을 나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식들에게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개념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개념,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개념을 어릴 적부터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들에게 신용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배우는데, 그 이유는 종교적 관점에서 그 신용이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은 일정 금액을 증여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을 갈 수도 있겠고요. 원하면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그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시드머니를 든든히 챙겨서 나오니까 이거 경쟁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런 출발은 선순환의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처음 출발부터 공정하지 못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재미있는 사실이, 이들이 창업을 했는데 일이 잘 안 돼서 투자금을 날리게 될 때도 있을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유대인 집단 내에 독특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종교적 책임감으로 같은 민족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는 이익을 취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처럼 받든다고 합니다. 오늘도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한 달 한 달 생활비를 아껴도 빠듯하기만 한 우리들의 살림살이, 누구의 말처럼 살림살이 지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성인이 될 때쯤에 부모로부터 1억 정도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혹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아니면 어디 가서 때려도 맞고는 돌아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진정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돈과 관련된 경제 공부와 함께 자녀가 사회에 당당히 입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모아준다면 그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게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아빠들, 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기 위해 정말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만큼은 나보다 더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쉬운 일이 정말 그네들 표현으로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그래서 답을 얻었습니다.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자녀를 위해 자산을 불려나갈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설명하기 앞서서 72의 법칙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복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투기나 도박을 제외하고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복리의 기술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하고, 이렇게 안전한 자산을 복리로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절대 흔치 않다는 거죠. 끼케야 뭐 500만 원 한도 안에서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요. 자, 가지고 있는 자산의 원금을 2배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만약 연수익 25%, 매년 25% 수익을 올릴 때 이거를 계속 이자까지 투자한다면은 자산이 2배가 되는 데는 3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 연수익 15% 가정 시에는 5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연복리 7%라면 정확히 10년 후에 원금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연복리로 7% 해야 가지고 있는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이 10년이란 얘기죠. 자, 자녀가 1명일 때, 혹은 그녀가 20살이 될 때 1억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얼마의 수익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아직 어리니까요. 우리에게는 예금과 적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아니면 위험도에 따라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겠지요. 우리가 만약 고수들처럼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직접 발굴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올릴 수만 있다면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난한 아빠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반대로 가기 마련이지요. 예금 적금 이율은 이제 1% 넘기기도 쉽지 않고, 연금 보험도 세액 공제 혜택은 있지만 여전히 약속한 보증 이율이 1.5% 넘기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예적금 혹은 연금 보험 상품은 안전하긴 하지만 너무 더디기만 해서 이것 어디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펀드에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그것도 인덱스 펀드예요. 보통 펀드에는 2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전문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분석하고 펀드에 종목을 편입해서 운영을 하면 수익을 냈을 때 투자자는 수익을 얻으면 되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투자자의 책임이 되는데, 수익이 났건 손실이 났건 매달 펀드 매니저의 월급을 투자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펀드는 펀드 관리와 판매에 필요한 수수료가 무척이나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매년 수익을 꾸준하게 내면 수수료가 아깝지 않겠지만, 여러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은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펀드 5개 가운데 4개의 수익률을 앞선다는 게 주식시장의 정설입니다. 이거 굉장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증권사에서는 액티브 펀드만 추천을 합니다. 왜냐? 수수료 이익 때문에, 마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이 나건 안 나건 매월 수수료로 수입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액티브 펀드가 시장 수익률을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덱스 펀드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펀드 매니저의 관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펀드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주식을 조금씩 다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덱스 펀드는 뱅가드 펀드로 굉장히 유명한 존 보글이라는 투자 현인이 최초로 이제 개발한 상품인데요. 이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엄청난 건초 더미 속에서 매우 값나가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숨겨져 있다고 하자. 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는 수많은 건초 더미를 뒤져야 하는데 쉽지가 않을 뿐더러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건초 더미를 몽땅 내가 사버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가 그 엄청난 건초 더미를 모두 구매한다면 자연적으로 그 진귀한 보석도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 놀라운 인덱스 펀드의 힘이 느껴지십니까?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데 많은 위험이 있으니
아예 모든 주식을 조금씩 사버린다면 분명 그 중에 좋은 종목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개념, 원리입니다. 모든 주식을 조금씩 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첫 번째,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우수한 투자 수익을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채권이나 현금보다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안심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이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인덱스 펀드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코스피 지수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코스피 지수의 의미, 그 코스피 지수란 그 1980년 1월 4일 기준일의 시가총액 대비 현재의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지수를 산정한 것인데요. 그 다시 말해서 80년 1월 4일 코스피 시가총액 합계를 만약 10조라고 한다면은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20배 오른 2000이 되는 것입니다. 80년 1월 4일 코스피 지수 100이라 할 때 그 당시의 시가총액 거기에서 20배가 오른 2000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80년 1월 4일 500만 원을 코스피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면 현재 20배에 오른 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이처럼 인덱스 펀드는 지수를 추종하여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기업 몇 개 망해도요, 다시 새로운 기업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가 우상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아닌 우리의 자녀 이름으로 인덱스 펀드를 10년에서 15년 정도 설정을 해서 매월 적립식으로 일정 금액 내가 가용한, 그게 정말 10,000원도 괜찮고요, 50,000원도 괜찮고 100,000원도 괜찮습니다.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식으로 납입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펀드에 적립될 금액이 얼마가 불어날지 상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단순하게 가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역사상 3번의 저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8년 IMF, 그 다음에 이제 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가 급락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시점과 나오는 시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직접 비교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은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우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의 이름으로 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만 납입한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앞서 복리의 힘을 설명했는데 사실 매년 7% 혹은 15%씩 실패하지 않고서 이익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정액 분할 매수법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덱스 펀드는 수익률이 높으며 안정적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자산, 시간이죠.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과 시간을 활용해서 그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 어떠십니까? 지금이라도 혹은 내일이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도장과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은 쉽게 코스피 200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도 가능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선물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